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는 코인 원정대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연준의 9월 빅컷 금리 인하 이후 약 일주일 만에 공개 발언을 내놨습니다. 다만 그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자로 이 GDP 수치까지 발표가 됐죠. 올해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기존 집계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코인 길잡이, 리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길잡이 리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경제 지표들이 우후죽순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도 또 굉장히 크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곳, 우리 코인 원정대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안에서는 팀코수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이슈들, 이런 경제 지표들까지 가장 빠르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리트 전문가님께서도 이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팀코스의 종이비행기 방에서는 오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1일 시황 이후에 암호화폐 차트는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황 때 설명을 드렸었던 관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분석이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시간 브리핑을 시황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보기 힘든 코인 관련 정보라든가 뉴스 같은 것들도 종이비행기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 코스의 근본 매매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등 지표를 이제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럼 신호등 지표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신호등 지표로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7월부터 원정 성과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게 된다면은 팀코스 7월부터의 원정 성과고요. 7월 달에는 총 승률 85.71%, 총 수익률은 310.13%를 기록을 하였고요. 8월 달에는 이제 총 승률 86.84%, 총 수익률 205.15%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9월 달은 이제 현재 진행 중이긴 해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총 승률 85.71%, 총 수익률 172.27%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이 고승률 그리고 총 높은 고수익률을 어떻게 올리고 있느냐, 바로 저희가 개발해낸 신호등 지표를 통해서 기록을 하였고요. 저희가 개발해낸 신호등 지표를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만 하시면은 신호등 지표와 신호등 지표의 사용법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이제 코인에 대한 고민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여러분을 위해서 24시간 내내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증이 생기시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께 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랑 같이 살펴보러 가시죠.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76%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8,682만 5천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역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41% 상승해서 351만 2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51% 빠져서 777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레이 19.1% 상승하고 있습니다. 93.14원의 가격입니다. 이 밈코인들의 상승세가 놀라운데요. 페페 15.83% 상승해서 0.0139원의 가격입니다.
웜홀 15.3% 상승해서 422원, 플로키 14.65% 상승해서 0.2207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바이노 14.6% 상승하고 있습니다. 0.0259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APNFT 16.67% 강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000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세이 4.84% 하락해서 609원의 가격입니다. 게이머코인 4.83% 빠져서 138원, 레이어제로 4.82% 하락하고 있습니다. 6,520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코인 3.36% 하락해서 144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봉크 13.31% 강한 상승세 역시 보이고 있고요. 페페 15.83%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7.89%, 플로키 14.65%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밈코인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고 왔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시장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이 간밤에 뉴욕 증시가 연착륙 자신감에 일제히 상승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됐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65,500달러 부근까지 올라줬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이 지난주보다 4천 건이 줄면서요. 5월 중순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상무부가 발표한 2분기 국내 총생산, 이 GDP 확정치도 전기 대비 연율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착륙 가능성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좀 직접적인 상승 촉매가 된 것은 중국 소식을 또 빼먹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당국이 1조 위안 규모의 자금을요, 이 국영은행 등에 투입을 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라는 소식이 또 상승 재료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업토버가 진짜 코앞까지 왔는지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업토버가 다가오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들고 계신 종목들 추가 상승이 이제 강하게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어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굉장히 호재로 발표가 되었고요. 오늘 21시 반에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제 PC 발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발표가 이제 안 좋게 나와주지 않는 이상 이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업토에서 중요한 게 반감기랑 그다음에 이제 미 대선 이슈죠. 미 대선은 이제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또 다른 악재가 터져주면서 이 호재를 조금 악재가 해소시켜주는 상황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PC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주말이 시작되죠. 보통 주말은 응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횡보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이제 횡보 이후에 월요일 정도까지 단기적인 방향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있는 쪽으로 가격의 방향성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이 있고 신규 매수로서 내 포트폴리오 종목에 비트코인을 한번 넣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어느 구간에서 익절을 해야 하는지 네. 아니면 신규 매수 관점은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하는지를 가장 이제 궁금하시겠죠?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네. 일단 큰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고 작은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에서 하락 추세 중에서 상승 채널이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기존에 진행이 되었었던 이 수렴 구간을 상방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네. 상방적으로 돌파를 해줌에 따라서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고 부근이라고 볼 수 있었던 64.8K에서 65K 구간을 지금은 성공적으로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자 캔들 패턴이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고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형태예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기술적 분석을 해보았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68.8K 정도 구간이라고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이 68.8K 구간에서 69K 정도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일봉상 진행되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 네.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까지 터치를 해주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까지 현재 리스테스트 지지가 나와 주었었던 뭐 종가 기준 매물대에서 꼬리 기준 매물대까지 본다면은 네. 64.2K에서 65K 정도 구간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이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가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요. 그럼 이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저항 이후 하락 반등형 캔들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쌍봉, 뭐 상승 쐐기,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 네. 삼산 등등의 패턴이 등장을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쪽 구간에서 분할 입절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68K 후반대에서 69K 정도 구간 가격대이다 라는 것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반대로 이제 가격이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죠. 네. 상승세를 이탈을 하고 가격이 떨어져 줄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일봉 상승 채널, 이 강화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가 65K 에서 아까 설명드렸었던 64.2K에서 65K 구간 매물대보다 아래에 존재를 해요. 어느 구간에서 터치를 해주냐에 따라서 이 하단부 구간의 가격은 달라지겠지만 네. 예측을 해보게 된다면은 63.4K 정도 구간에서 터치를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63.4K 구간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터치를 하고 바로 매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터치를 하고 반등 시그널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반등 시그널은 캔들 패턴이 있겠고요. 네. 캔들 패턴이 아니면은 반전 패턴이 있겠죠. 반전 패턴은 이제 쌍바닥, 역삼산, 그 다음에 네. 하락세기 등등이 존재를 할 거고요. V자 패턴도 있겠지만 V자 패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쌍바닥, 역삼산, 하락세기 등등을 체크를 하시고 고점 구간,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이런 식의 형태로 이탈 리테스트 받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62.3K 구간이나 61.3K 구간 이쪽 구간 매물대에서의 네.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응축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응축이 진행되고 있고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강한 형태로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22동평균선이 이 120, 240이 응축하고 있는 이동평균선들 이동평균선 색깔을 설명을 안 해드려가지고 네.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 평균선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어가 보게 된다면은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2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강하기 때문에 네. 이 120 및 240 이동 평균선 구간을 골든 크로스 해주면서 올라와 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현재 응축한 이동 평균선들이 정비율로의 추세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비율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60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 및 120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도 상방 기울기로 이렇게 전환이 될 것이고요. 네. 그럼 이동 평균선이 응축하고 난 이후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폭발이 진행이 된다 무조건적으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동 평균선이 정별화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은 하방보다는 상방적으로 폭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보조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음. 하단에 있는 보조지표는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인데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중기나 장기 K선 같은 경우 이 파란색 선 혹은 이 D선인 주황색 선 같은 경우 이 과매수 구간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 말은 즉슨 현재 고점 구간에서 갱신, 즉 페일러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일봉 보조지표가 페일러, 즉 고점을 갱신해주는 상방 폭발해주고 있는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봉 보조지표보다 상위 시간봉인 주봉의 보조지표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봉 보조지표는 2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22동 평균선 관점에서 상승 폭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될 시 추가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29가 이동 평균선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66K 정도 구간인데 네. 지금은 터치를 해주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럼 이번 주 캔들 패턴 마감이 66K 구간을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되고 종가 기준으로 리테스트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은 상승 폭발의 시작점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주봉 보조지표도 보았을 때 단기, 중기 K선이 모두 상반길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따라서 29가 이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 마감 플러스 이 장기 K선이 D선을 골든 네. 크로스가 해주는 시나리오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적어도 고점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72K에서 최고점 구간인 74K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만나고 난 이후에 저항을 받아주겠지만 그 저항 구간을 응축 구간이 나와주고 재차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추가적인 상승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이 아름다운 가능할 이야기입니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PC 발표도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어느 가격선에서 들어가야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단기적인 시간봉으로 봤을 때 어느 가격선에 들어가면 좋을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 관점이라고 본다면은 단기 시간봉으로 내려가야겠죠. 네. 한 시간봉으로 달러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전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이 64.6K에서 네. 65K 정도 구간이었어요. 이쪽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어제자 방송에서 제가 네.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어제 방송을 시청을 하셨거나 네. 아니면은 저희 종이 비행기 방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황이라든가 브리핑 구간들을 체크를 하셨던 분들이시라면은 네. 이쪽 구간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이익 실현을 나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방송에서 매수 관점, 매도 관점 짚어드리고 종이 비행기 방에서도 이후에 짚어드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64.6K 구간에서 존재를 하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됨에 따라서 현재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다만 64.6K에서 지금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이 꼬리 기준으로 65.8K 구간이었어요. 65.8K 구간을 이전 네. 캔들 패턴이 현재 캔들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았을 때 하락 반등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64.6에서 66K 정도 구간까지 네.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작은 박스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쇠기형 패턴이 등장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네. 하락 반등형 패턴이기 때문에 이 쇠기 패턴, 이 상승 추세선 구간을 이탈해 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 상승 추세선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가 지금은 65.2K 구간이에요. 그럼 65.2K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매물대 구간이었던 64.6에서 65K 구간까지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가격이 내려갔을 때 네.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박스권의 형태로 다시 가격이 바뀔 수가 있겠죠, 패턴이. 네. 그러면 쐐기 오케이. 근데 쐐기 하단을 이탈하면은 박스권으로 가격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박스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기까지 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렇겠죠. 반대로 이 상단부를 재차 돌파를 해줄 수가 있어요.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가정을 보았을 때 우리는 작도전 관점을 제외하고 네. 일봉이라던가 주봉에서 보았을 때 이
구간 돌파가 주봉 20 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폭발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네. 따라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될 때 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다거나 아니면 꼬리 기준, 이쪽 매물대 기준으로 돌파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단기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는지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한다면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고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완벽한 정배열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강하게 올라옴에 따라서 네. 22동평균선 구간에서 좋은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했었어요. 지금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작도 네. 관점에서 상승 세경 패턴 확인을 해보았고요. 가격이 빠져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쌍봉 패턴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현재 22동 평균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더라도 이쪽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 62동 평균선 및 구름대 선스페온 원선이 원선. 이렇게 점점 올라오겠죠. 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이 매물대 구간이랑 만나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그럼 이쪽 구간에서 터치 이후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느 가격선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의 불장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9월까지는 철저한 알트코인의 이 조정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올라왔을지가 궁금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네. 차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표를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의 가격,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표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횡보하거나 상승하거나에 따라서 이제 대입을 참고하기 해가지고 좋은. 볼 네. 수 있는 네, 표. 이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표를 준비해 놨고요. 일단 위쪽에 있는 가격이 도미넌스의 가격,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가격이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네. 도미넌스의 가격은 지금 하락 추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락 추세를 비트코인. 나타내주고 있고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 추세를 나타내주고 있죠. 네. 따라가지고 오,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 네. 도미넌스의 가격은 하락인데 그럼 좋은 이 장이 표를 왔고. 이제 네. 왼쪽에 표에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 상승이었고 도미넌스의 가격은 하락. 하락이었죠. 네. 그럼 알트코인은 강한 상승. 강한 상승이 네. 나온다. 네. 불장이네요. 대답을 되게 잘하시네요. 네. 강한 상승이 공부를 열심히 나온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상승 추세를 유지하던 코인들은 네.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고 오.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었었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하락 채널을 돌파해주는 시점이 나와줄 수 있겠고 몇몇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펌핑이 들어와 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준비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가시죠.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부터 흐름까지 쭉 읽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서 이제 탐험을 떠나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코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 페페, 솔라나, 시바이누, 도지코인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을 살펴볼 종목은 리플 되겠습니다. 리플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리플 0.64%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776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트코인 강한 상승을 예측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이제 SEC와 리플 이 소송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 질긴 소송 싸움인데요. 일단은 이 벌금과 관계없이 SEC가 항소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EC의 지난 전 이 변호사가 항소
사모할 가능성이 무려 75%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리플 차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코인 차트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인 분들의 애정의 네. 코인이에요. 네, 한국인 아니세요? 왜 한국인 분들이라고 하시죠? 우리 한국인들이죠. 저는 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종목이 아니어가지고. 네. 아, 이렇게. 네, 근데 네. 이제 리플 코인 같은 경우 제가 달러 차트를 일단 가져왔는데 네. 이 달러 차트 기준으로서 설명을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 월봉 기준으로 네. 리플이 21년 음, 1월 달부터 20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삼각 수렴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수렴의 상단부나 하단부를 돌파하는 쪽으로 네. 강한 상승이 나와주거나 강한 하락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횡복 회로를 돌려본다 하죠. 네. 만약에 이제 긍정회로. 리플 네, 코인이 행복회로. 수렴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렴 패턴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교과서적인 설명으로 들어볼 때 이 네. 고점에서 저점 구간을 이 사이에 있는 가격을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네. 기준이라고 부르고요. 네. 수렴의 상단부나 하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 나와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쪽 구간이 추가적인 음. 상승이나 하락이 나와줬을 때 기준만큼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 기준치를 네. 이렇게 가격 범위로서 진행을 해보게 된다면은 자 고점 구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고점 구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저점 구간까지 하면은 네. 이렇게 하락선이 나오는데 이거를 반대로 이제 0.6585 구간 네. 0.6585불 구간이 수렴 상단부 돌파를 하고 난 이후의 시점이긴 한데 네. 매물대 매물대 구간이 겹쳐있는 구간이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7.5불 정도까지 올라가요. 너무 행복회로 네, 아닐까요? 7.5불까지 일단 네. 교과서적으로 차트를 보았을 때 네. 7.5불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7.5불 가격이 네. 원화로 대충 따지면? 따져 보았을 때 네. 하나로 이제 10,000원 네. 이 조금 안 되죠. 10,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 그런 행복회로 포기하지 말자. 네, 포기하지 우리. 말자. 물려 네. 계신 분들은 포기하지 말자라고 네. 설명 가능하겠고요. 원화 차트로 다시 넘어가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의 사랑과 염원이 담겨서 차이가 있잖아요. 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원화 차트에서도 월봉 기준으로 삼각수렴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네. 단기적으로 상승 채널 그리고 상승 채널 속에서 하락 채널의 형태로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린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거나 네. 아니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지 구간인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 두 가지 기준에서의 가격대가 어디냐? 네. 일단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지만 바로 위쪽 구간에 저항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네.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리테스트 지지 혹은 거래량이 동반될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봐도 되겠지만 네. 816원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고점 기준, 꼬리 기준 매물대 수평 전선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의 가격은 어디냐? 745원에서 750원 정도 구간 가격대이고요. 터치를 해주고 네. 양봉 나왔네? 나 사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하위 시간봉에서 상승 반전 패턴을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을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690원에서 815원 정도 구간에서의 박스권으로 형태가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될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따라서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고 이탈이 되게 된다면은 이제 690원 선, 이 수평 지지 선에서 전저점에서 반등이 나온지 유무를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터치 이후 이런 식의 쌍바닥 형태 나오게 되면서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리플 차트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현재 응축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된다면은 추후에 폭발이 나준다고 설명이 드렸었죠. 근데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 저항선 구간인 6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780원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 그리고
이 네. 22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승 폭발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하겠고요. 네. 다만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보라색 선인 122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하는지 유무가 중요해요. 네. 이 122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2동 평균선 기울기 이렇게 하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겠죠. 네. 그럼 242동 평균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네. 62동 평균선 이렇게 이탈하겠죠. 데드 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거고요. 네. 122동 평균선 이렇게 하반 기울기가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역별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가 돼요. 그리고 이 시점이 언제냐? 언제죠?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무섭네요. 네. 122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하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 근데 아직은 미래의 일이에요. 따라서 이 점은 이런 시나리오가 존재를 하겠구나 라고 인지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리플 보조지표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형태는 아니에요. 단기 K선이 저점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기 K선 하반 기울기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기 K선 데드 크로스 직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방 시나리오를 유념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이 122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해주고 리테스트 저항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하방 폭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간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하단부 구간 반등이 실패를 할 경우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추가적으로 리플의 주봉 원화 차트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주봉 차트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주봉에서도 이동평균선 응축 중이고요.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6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고 있으나, 주봉 차트의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단기 네. K선 상방이나 단기 K선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지표의 K선들이 하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봉에서 122동 평균선 구간 이탈을 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주봉 장기 K선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줄 것이고요. 네. 그럼 그쪽 구간에서 가격이 최대한으로 떨어졌을 때 이 주봉상 존재를 하고 있는 제일 하방 지지 구간이 670원 선이에요. 그럼 670원 선에 아까 작도 관점에서 보았었던 690원 매물대 구간 이탈 시점이기 때문에 주봉상 122동 평균선 구간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추가적인 하방 폭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 7대3, 6대4 정도가 아니라 8대2, 9대1까지 올라가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국인의 사랑과 염원이 담겨 있다 보니까 정말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솔라나 되겠는데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솔라나부터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솔라나 2.12%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0만 7,500원에 이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솔라나 기반의 이 디핀 마와리 네트워크는요, 이제 디핀을 활용해서 실시간 3D 컨텐츠를 전 세계 디바이스에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 마와리 네트워크가 무려 1,080만 달러를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강력한 호재거리가 나와줬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이제 오늘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 펌핑을 만들어줬어요. 전문가님께서는 솔라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현재 차트 분석 드려보겠습니다. 네, 솔라나 차트도 이제 네. 이 길잡이인 리트가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질지 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 수렴 하단선을 이탈, 그 다음에 네. 재차 진행되고 있었던 조그만한 삼각 수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 성공해준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솔라나 관점에서 이전에 가격이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추세선 안으로 재차 진입이 되고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이 하단부 구간 추세선을 재차 진입에 성공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이 하단부 추세선을 재차 터치 이후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리테스트 지지이기 때문에 이쪽 관점에서도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돌파를 해줄 때 지금은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돌파를 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매수를 하시고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홀딩을 이어 나가시면 되겠고요.
네. 목표가 구간은 어디다 두느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 부근인 그대로 따지면은 21만 6천 원에서 6,300원 정도 구간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 구간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전고 구간인 23만 1,600원에 존재를 하고 있는 네. 이 수평장선 부근까지 홀딩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구간을 이제 수렴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삼각 수렴 패턴이 아니라 상승 채널의 형태로 이렇게 작도가 가능하겠고요. 네. 그럼 이렇게 작도를 해보았을 굉장히 때 크네요. 네,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는 시점 혹은 이 내려와주고 있는 일봉 하락 추세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는 시점 뭐 이쪽 구간이나 이쪽 구간에서 터치를 해줄 것이다 라고 예상이 가능하겠고요. 네. 이쪽 구간 터치를 해주게 될 시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이익 실현을 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고 이동평균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솔라나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가 옆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된 형태였어요. 근데 네. 다만 쌍바닥 형성해 주고 넥라인 구간 돌파를 해주게 됨으로써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인데 네. 지금은 240일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시점이지만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는 이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20만 8천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쪽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되면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이 올라와주고 있는 22동 평균선 구간까지 재차 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솔라나 차트 같은 경우 일봉 보조 지표들이 지금 과매수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일봉 장기 보조 지표가 K선에 도달을 해 주었으나 네. 하반기 일기로 전환되지 않았고요. 상반기 일기를 유지해주고 있으면서 진입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페일러가 나와주겠죠. 그럼 페일러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위 시간봉인 주봉 차트로 넘어가서 봐야 되는데 네. 주봉 차트를 넘어가서 살펴보았을 때는 비트코인의 차트랑 유사한 모습이에요. 네. 현재 22동 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나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저항 구간이 고가 이동 평균선을 제외하면 없고요. 주봉 차트에서 보조 지표를 보았을 때 단기 K선 상방, 중기 K선 골든크로스 직전, 장기 K선 골든크로스 전이에요. 이 말은 즉슨 22동 평균선 및 20고가 이동 평균선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중기 및 장기 K선이 저점 구간 근처에서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이 골든크로스 이후 상반기 일기를 유지를 해준다라는 것은 네. 적어도 이 고점 구간인 30만 6천 원 정도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 터치를 해주고 저항을 받아주었을 때 주봉 보조지표에서 네. 명확한 하락 시그널의 형태가 등장해주지 않는다면은 최고점까지 신고점을 갱신해주는 구간까지도 가격이 올라가 줄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솔라나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자로는 밈코인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여줬던 페페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가격부터 보러 가시죠. 네, 페페 1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0.0138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개구리를 테마로 한 밈코인입니다. 시가총액이 최고 58억 달러에 도달한 바가 있었죠. 물론 지금은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 40억 달러로 13%가 상승한 상태고요. 거래량 역시도 70%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35만 달러에 도달할 경우에는 페페 뭐 거의 1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굉장한 강력한 행복 회로를 돌려줬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페페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페페 차트도 이제 꽃길이 있을지 아니면은 이제 안 좋은 길이 있을지 한번 차트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일봉 원화 차트이고요. 페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이전에 강한 펌핑이 등장을 했었고요. 강한 네. 펌핑 이후에 상승 추세를 형성함에 따라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네. 다만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되었었으나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오늘자 캔들이 지금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럼 돌파를 성공적으로 마감 그리고 이후에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관점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메리트 타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따라서
현재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이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거나 아니면 네. 이전 고점 매물대 구간이었던 겨울대 따지면은 0.132원을 네.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재차 진입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은 훌륭한 좋은 네. 매수 관점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페페 차트 같은 경우 네. 이제 보조지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120 이동평균선 구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폭발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에요. 네. 일본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고점 구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폭발 가능성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는 페일러 현상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그럼 일봉에서 페일러니 상위 시간봉인 주봉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럼 주봉 차트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솔라나처럼 20 이동평균선 구간 저항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솔라나보다 살짝 더 좋은 차트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조지표 보시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 K선 저점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고 상반기 일기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기 K선이 하반기 일기이긴 하지만 단기와 중기가 네. 골든크로스가 나와주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배열인 네. 차트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다만 현재 구간에서 저항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가격이 조정의 형태로 들어와주게 된다면은 지금 주봉 차트에서 보았을 때 헤드앤숄더 패턴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 저항 돌파를 실패한다면은 현재 고점 구간이 오른쪽 어깨 부근이에요. 그럼 저항을 받아주고 넥라인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네. 하방 하면은-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겠죠. 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가 중요하고요. 네. 일본 관점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되고 가격이 하락이 나와준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 혹은 이 0.0132원에 존재하는 매물대 구간에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개구리 코인 페페 정리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시바이누 되겠습니다. 시바이누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시바이누 역시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3.27% 상승해주면서 0.0256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도지코인 킬러라고 불리는 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 144%의 이 상승 이후에 조정을 쭉 겪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10월이 가까워져 오면서 업토보 영향 때문인지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시바이누는 뭐 24시간 동안 22%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래량 역시도 225.52%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12억 2천만 달러의 이 시가총액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시바이누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시바이누도 차트 바로 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었으나 네.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펌핑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그 상승분을 되돌리는 네. 하락 조정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를 하는 시점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어제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장대 공봉이 등장을 해주었고 돌파를 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었었기 때문에 이 돌파를 해주는 캔들에서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았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저항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일단 1차적인 저항 구간 매물대였던 0.0232원 구간을 돌파를 성공을 해주었었고요. 네. 다음 구간 전고 구간 매물대 구간이 0.028458원이에요. 그럼 이쪽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존재를 하니까 이쪽 구간까지 홀딩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져 주게 된다면은 저항 구간 매물대였던 0.0232원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 네. 아니면 이 올라와주고 있는 추세선에서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직까지 역별인 차트의 모습이고요. 네. 펌핑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강하게 이렇게 올라와 줄 거예요. 그럼 22동평균선이 62동평균선 구간 골든크로스를 해주고요. 내려와주고 있는 122동평균선 구간을 성공적으로 골든크로스를 해주고 가격이 조정이 들어와주게 되었을 때 이 22동평균선 구간과 만나는 시점이 매물대 구간에서 만나게 준다면은 굉장히 네. 좋은
진입 구간으로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위쪽 구간의 이동평균선 상태는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해요. 네. 240 이동평균선 구간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240 이동평균선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는 0.0275 구간, 이 전고 구간 매물대 구간이랑 유사한 구간에 있죠. 네. 그럼 전고 구간 매물대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 줄 때까지는 기다리셨다가 가격이 상승으로 갔을 때는 기다리셨다가 매물대 구간 돌파 이후 혹은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네. 상반 기울기이기 때문에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기 전까지는 지향을 하셨다가 네.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자로도 또 강한 상승세 만들어줬던 시바이누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밈코인들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까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리트 전문가님이 쭉 차트 보시면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한 종목을 집어주셨다라고 해요. 어떤 종목일지 함께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바로 도지코인. 네, 도지코인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도지코인 7.24%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63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밈코인 중에 시가총액 1위를 달려주고 있는 종목이죠. 일론 머스크의 언급으로 최근에 8% 이상 상승해주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제 차트에서 하락 쐐기형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도 했어요. 우리 리트 전문가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실지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로 도지코인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도지코인 바로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인 모습이었고요. 네. 하락 채널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으나 하락 채널의 상단부 및 매물대 저항 구간인 155원 구간을 돌파를 성공을 해준 모습이에요. 네. 오늘자 캔들 패턴 기준으로 완벽하게 터치는 해주지는 않았지만 리테스트 지지를 받고 가격이 올라가준 형태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그렇다면은 이쪽 구간이 신규 진입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였던 구간이에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단기 상승 채널의 형태에 네. 작동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 오, 상승의 짱이에요, 상단 채널이. 구간을 돌파를 네. 해주고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시점에서 진입을 노려보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154원 수평 지지 매물대 혹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리테스트 및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의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 도지코인의 일봉 이동 평균선 형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22동 평균선이 나머지 62동 평균선 구간을 골든 크로스가 해주려고 하는 시점이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12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보조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일봉 구간에서 과매수 구간에서 페일러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봉 네.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주봉 장기 K선이 저점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적인 네. 상승 폭발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저항 구간 돌파 유무를 체크를 하시거나 조정 이후에 지진 구간에서 나와주는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셔서 해라. 이익 실현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리트 전문가님께서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코인 탐험했던 종목들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리플 같은 코인이라든가 솔라나 같은 코인은 보물 상자를 열어봤을 때 아직까지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그렇게 막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만 이제 밈코인들, 페페, 시바이누, 도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하락 채널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을 가능하겠고요. 이번 방송 시간 끝나고 난 이후에도 네. 저희 종이 비행기 방에서 라이브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네. 나 이거 못 물어봤다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제 견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렇게 정신없이 또 원정을 떠나다 보니까 우리 코인 원정 때 또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역시도 이렇게 랩과 함께 설명해 주신 리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이 24시간 주말에도 내내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7시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정 대장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네.